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미국과 일본, 호주가 똑같은 역할을 대중국 그렇죠. 견제를 하고 중국을 포위했잖아요. 그런데 호주의 총리는 지난 6일, 그러니까 에이펙 정상회담 이전에 북경을 방문해서 시진핑과 회담을 했어요. 제가 수십 번 얘기했잖아요. 네. 자, 우리가 일본, 중국 시장의 1등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 일본, 호주가 1, 2, 3, 네. 대만 4 이렇게 해서 우리는 5등으로 밀려버렸어요. 네.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호주는 그렇게 적대적으로 군사적으로 긴장이 일촉즉발이면서도 왜 그렇게 무역 거래를 하고 우리는 그런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시장을 죽여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느냐, 이걸 반성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앤서니 앨버지 그 호주 총리가 북경 가서 시진핑하고 중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바로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해가지고 석탄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미국, 일본도 이제 경제로 완전히 경제를 위해서는 중국과 그렇게 화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안 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영업사원 1호라고 하셨는데 외교 뭡니까? 비용은 엄청나게 들었잖아요. 심지어 예비비까지 다 써가면서. 저는 대통령께서 외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 순방하는 것은 또 예산을 좀 몇백억 더 편성된 것보다 갖다 쓴 것을 가지고 비난할 필요는 없다. 국익을 챙겨와야 되는. 그렇죠. 국익을 챙기는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 이번에 내달에 부산 엑스포 BIE가 이제 발표하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지적했던데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는 빵점이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외교가 윤석열 정부에서 파탄 났다.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ABM이라면서요, ABM. Anything but 문재인. 그러니까 다 좋은데 문재인이 했으면 안 한다. 9.19 군사 합의도 그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지금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뭐 다 그런 거죠. 네, 그렇게 엎으면 다 잘 됩니까? 그렇게 된다고 해서 되겠어요? 그렇게 아니 그 대통령이 미국과 계실 때 우리나라 행정망이 완전히 그러니까 먹통이 보세요. 됐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할 때까지 41% 이상을 지지도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가장 좋은 시기인 1년, 1년 반 이때 30%. 코로나도 갔고 코로나도 갔잖아요.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소위 반윤 70%의 국민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 재밌잖아요. 외교를 제일 잘한다고 지지도에 올라요. 그건 외교는 정상 외교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황금마차 타고 쫙 가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림 좋죠. 그림 좋죠. 그럼 좀 올라가요? 근데 이번에 미국 갔다 와서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던데요, 보니까. 그거 다 알죠. 한중 정상회담은 안 되니까.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7번 아니라 100번도 좋아요. 하시면은 할 말은 해야죠. 아니 후쿠시마 핵오염수 3차 방류로 삼중 수소가 문제돼서 우리 해남, 안도, 진도, 신안 이쪽 전라남도 어민들이 다 죽어갑니다. 수산업계가 도산 단계인데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이면 이 문제를 한 번쯤은 말씀하셔야지. 아무 말 안 하고 오니까 더 화나는 거죠. 자, 행정 정산망이 완전히 마비되는 그 책임자가 행안부 장관이잖아요. 그거 웃겨. 행안부 장관이 왜 또 영국 갑니까? 미국 따라갔다가 아직 귀국했는데. 원인도 몰랐는데 그런데 이제 어제 뭐하러 가셨어요? 주민등록 전산망이 또 고장났어요. 다운됐더라고요. 네. 근데 왜 갔냐고요? 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왜 그 외교부 장관도 아니면서 왜 행안부 장관? 옛날 같으면 내무부 장관인데 디지털 디지털 홍보하러 홍보하러 갔다 갔답니다. 하는데 디지털 정부 홍보하러 갔는데 디지털 정부가 먹통이 된 거야. 아니 기계니까 먹통됐는데 나는 이게 기계를 운영을 하는 옛날에는 그렇게 안 웃기는 됐어요. 게 운영자가 잘못한 이것도 거죠. 문재인 정부 탓하더라고요. 디지털 정부를 탓하려면요 김대중 대통령, 박지원을 탓해야 돼요. 그때 깔아놨어요. 우리가 전산정부 하면서 제가 전산정부위원회 간사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거예요. 이것은 김대중, 박지원 잘못했다 해야지. 이건 제가요, 말도 안 되고. 제가요. 이 노트북 제 지금 앞에 노트북 놓고 있지 않습니까? 노트북이나 이 핸드폰 업데이트를 해도 밤에 해요. 공공기관의 전산망 업데이트는요 휴일하는 거예요. 휴일에 밤에. 그런데 왜 평일날 하냐고요. 그리고 백업 시스템이 2중 3중으로 돼 있는데 왜 그것까지도 고장이 나냐고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 저는 원인도 모르면서 행안부 장관이 뽀로로 대통령 또 따라가 또 디지털 쫓아가? 정부 홍보하러 그러면 갔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이 외국 나가 계시니까 장악을 해서 행안부 장관 가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작년에 행안부 장관이 네. 원체 대통령 측근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어제 다운돼 버렸다.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수백 가지예요. 수백 가지. 어제 수백 또 가지인데. 다운돼. 네, 그런데 작년에 카카오 회사가 했을 때 불나가지고 난리가 났었지. 카톡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경로해가지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됐으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자, 카카오가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네. 선택적 적용을 잘해요. 자, 그런데 공권력도 선택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재명한테는 세게, 김건희 자기 장모, 자기 처남한테는 안 해. 네. 그러는데 카카오나 이러한 전산망 문제도 선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그게 얼마나 맞습니다. 선택적으로 하는데 카톡은 우리가 공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 행정 전산망은 뭡니까? 우리 세금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카카오에게 그렇게 책임을 엄하게 물었는데 그래서 사표 내고 카카오 임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90도로 허를 굽으면서 사과하고 했다고요. 아니 카카오 그런데 왜 야단 치는 것도 좋지만은 아니, 그럼 여기도 책임져야죠. 당연하죠. 책임을 물어야지. 그래서 여기 공짜가 아니잖아요. 신성 정부 우리가 세금 내잖아요. 필바를 하면은 네. 문제가 없는데. 근데 왜 데리고 가요? 영국까지.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따라갔죠. 쫓아갔죠. 같이 가려다가 자, 이제 이게 모두가 대통령만 쫓아다니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기술은 세계 최고. 그거를 작동하는 사람들은 말씀하셔야죠. 바보. 자, 다음 달 22일, 12월 22일이면 그게 무슨 날이냐면 연말 전국 최대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자동 상정되는 날입니다. 뭐죠? 쌍특검. 그렇죠. 패스트트랙에 태웠기 때문에 20일 사실은 지금도 국회가 열리면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지만 자동적으로 되는 날이 그날이라는 거죠. 지금도 김진표 의장이 마음 먹으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을 안 먹고 마음을 안 먹는 게 아니라 국회의장으로서 좀 여야 합의로 올려라 하는 그런 페인트 모션 할 거예요. 본래 소극적이에요. 원래 소극적인가? 저도 알아요. 근데 쌍특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혹시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네. 원하잖아요. 이 여론조사 결과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야만 안 걸려요. 방송 심의에. 예. 자, 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YTN 정기 여론조사입니다. 이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을 해야 한다가 59%, 50. 9%. 쌍특검 해야 한다. 이게 59%.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28%. 59%뭐 60%죠. 28%, 30% 잡고. 어제 제가 MBC 라디오 뉴스 와이킥에 나가서 70%가 김건희 특검을 찬성한다 했더니 68점 몇 프로라고 정정을 해주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다른 여론조사인데 예.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면 또 예, 조사해가지고 그렇죠. 하는 게 오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YTN 이거는 YTN이 여론조사 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 19일부터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다 60% 이상이라는 거죠. 자, 국민의 59%가 특검해라 하면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대통령이 국민은 다 옳다 그러셨는데 해야죠. 대통령도 당연히 옳다고 하셨으니까 국민의 모든 것이 국민이 옳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아니 국민이 옳다는데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하시는데 왜요? 저는 여기에서 음,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의 전술 전략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금 안 하고 조금 있다 하면은 좀 보세요. 내년에 가결이 된단 말이에요. 내년 1, 2월 달에. 그러면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는 그 시점은 첫째 공천 학살이 국민의힘에서 시작되는 날입니다. 때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신당이 출범하는 때입니다. 그러고 국민 여론은 들끓이면은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하면은 아주 어렵죠. 아주 어렵죠. 그래서 저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상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보는데 행사했을 때는 역풍을 당하고 우선 국민의힘 현역 의원 및 공천받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의힘을 떠나주라. 탈당을 권유하는 사태까지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거부권 행사하면 그렇죠. 자 그런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말을 안 듣겠어요? 그렇게 셉니까? 권력서일 일이라니까. 확인했습니까? 그냥 그렇다는 거죠.